자, 그래서 외부 은하부터 보면요. 외부 은하는 이제 제가 좀 쓰겠지만 거의 안 깨요. 거의 안 깨고요. 그러고요. 외부 은하라고 했을 때 먼저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우리 은하 바깥에 있는 다른 은하들을 얘기하는 건데 외부 은하를 얘기하려면 먼저 그냥 우리 은하가 어떤 녀석인지도 먼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은하의 특성, 우리 은하에 대해서 먼저 좀 소개를 하자면 일단 은하라는 게 뭔지를 아시죠? 은하는 이제 별들이 뭐 1000억에서 2000억 혹은 그 이상 모여있는 집단의 단위인데요. 우리 은하가 있을 수 있는 어떤 이런 동그란 공간이 있다면 별들이 우리 은하에 골고루 다 분포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별들이 이제 좀 많이 모여져 있는 곳을 실선으로서 표현을 해본다면 구체적으로 이런 형태. 뭐 납작한 원반이라고 하는데 솔직히 뭐 원반은 잘 뭔지 잘 모르겠고요. 그 도라야끼 아세요? 몰라? 도라에몽이 먹는 단팥빵 그것처럼 생겼어요.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나이 먹은 티가 나죠? 그래서 이렇게 생겼는데 이때 얘는 옆에서 본 모습이고 우리 은하를 위에서 보면 가운데 중심에는 어떤 막대 같은 모습의 구조물이 있고요. 여기에서 나선팔이 이렇게 뻗어져 나오는 형태예요. 이런 형태입니다. 옆에서 본 모습, 위에서 본 모습. 그래서 이 가운데 중심부 여기를 우리는 중앙 팽대부 혹은 은하핵이라고 부르고요. 팽대부라는 말을 지구학원에서는 더 많이 쓰니까요. 팽대부라고 해주시고 그 다음에 주변에 있는 얘네들을 나선팔이라고 부릅니다. 왼쪽 그림에서 어떤 점선의 실선이 아닌 부분에 어떤 별들의 어떤 밀도가 굉장히 작은 부분 여기를 헤일로라고 하는데 많이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그냥 그런 것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앙 팽대부, 나선팔, 헤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우리 은하의 어떤 전반적인 지름, 우리 은하의 지름은 얼마 정도냐라고 하면 약 10만 광년 정도입니다. 약 10만 광년 우리 은하의 지름은. 그래서 은하의 혹은 중앙 팽대부라고 하는 곳에는 주로 어떤 녀석들이 자리 잡고 있냐면 일단 쓰고 설명할게요. 구상성단이라고 하는 애들이 많이 자리 잡고 있고요. 주로 자리 잡고 있고 나선팔에는 산계성단이라고 하는 애들이 많이들 자리를 잡고 있는데 성단이라고 하는 것도 별들이 모여있는 집단의 단위예요. 근데 성단은 은하보다는 훨씬 작아요. 다시 얘기하자면 은하는 한 1000억에서 2000억 개 이상 별들이 모여있는 단위고요. 성단은 작게는 수십 개, 많으면 뭐 수십만, 수백만 개. 그러니까 좀 훨씬 1000억, 2000억보다는 훨씬 스케일이 작은 그런 녀석들이고 구상성단이라고 하는 것들은 그 별들이 좀 동글동글하게 뭉쳐있는 산계성단에 별들이 퍼져 있지만 모여있는 무슨 말이야? 그냥 퍼지듯이 모여있는 지금 여러분들 퍼져 있듯이 모여있잖아. 그치? 그런 느낌인 거예요. 구상성단의 우리는 특징을 좀 기억하시면 되는데 구상성단을 구성하고 있는 별들은 주로 나이가 많은 늙은 별. 늙은 별이라고 하는 거는 대체적으로 표면 온도가 낮고 그 다음에 붉은색을 띠는 별들이 많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산계성단, 그러니까 나선팔 같은 경우에는 산계성단이 많이 있는데 반대예요. 젊은 별, 대체적으로 좀 나이가 젊은 별. 그 다음에 표면 온도가 높은 별. 그래서 대체적으로 좀 푸른색을 띠는 별들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헤일로도 좀 구상성단이 많이 자리 잡고 있는데 헤일로 자체를 우리가 막 정확하게 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는 우리 은하는 대체적으로 이런 애야. 태양계는 어딨나요? 하면은 태양계는 나선팔에 있습니다. 그런 것 같다 하시면 돼요. 문제에서 나오진 않습니다. 자, 이게 우리 은하의 특징. 우리 은하의 특징. 그러면 바깥에 있는 다른 은하들은 어떻게 되느냐? 외부 은하를 이제 분류한 아저씨는 허블이에요. 허블이라는 아저씨가 외부 은하를 분류했는데 관측하고 외부 은하의 어떤 후퇴도 관측하고 분류를 했는데 이 허블의 분류도 마찬가지. 기준은 뭐냐? 가시광선 영역에서 천천히 얘기할게요. 허블이 분류할 때, 은하를 분류할 때 기준이
가시광선 영역에서 보이는 형태, 보이는 모습 그것만을 가지고 은하들을 분류했어요. 그래서 크게 네 가지로 이제 분류를 하는데 첫 번째 이게 우리가 이제 보통 동물로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타원 은하 그리고 그 오른쪽에 나선 은하인데 나선 은하의 종류는 정상 나선 은하라고 하는 것과 뭔지 설명 이따 할게요. 그 다음에 막대 나선 은하 그 다음에 마지막에 불규칙 은하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생김새에 따라서 당연한 얘기지만 타원 은하는 동글동글 나선 은하들은 이렇게 나선팔이 있는 근데 정상 나선의 중앙 팽대부가 동그란데 거기서 나선팔이 빠져나온 형태고요. 막대 나선은 중앙 팽대부가 막대 형태 불규칙 은하는 그냥 불규칙하게 생긴 녀석이에요. 어떤 특정한 매가리가 없이 생긴 애들 됐죠? 어려운 거 없을 거고 얘네들은 그래서 우리는 일단은 기호로서 좀 표현할 때는 타원 은하는 E로 써서 표현을 하고요. 그다음에 정상 나선 은하는 S 대문자 S 막대 나선 은하는 대문자 SP 스파이럴 그 다음에 스파이럴 바 그 다음에 불규칙 은하는 IRR 이레귤러 타원 은하는 몰라 타원이 영어로 뭐야? 몰라 진짜 몰라 그래서 그냥 티그시아라고 해 티그시아 그래서 E, S, SB, IR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데 그러니까 은하들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우주에 있는 은하들도 굉장히 많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네 개만 나누기에는 조금 애매하니까 얘네들을 이제 타원 은하 같은 경우에는 뒤에 이 제로에서 이 7까지의 숫자를 더 붙여서 이것들을 구분하고요. 이 제로에 가까울수록 어떤 구형 그 다음에 이 7에 가까울수록 납작한 타원 형태인 거고 그 다음에 나선 은하들은 뒤에 소문자 A, B, C를 붙여서 구분해요. SA 혹은 SP 혹은 SC 마찬가지 막대 나선 은하는 SBA, SBB, SBC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해주는데 A에서 C로 갈수록 뒤에 붙는 소문자 A에서 C로 갈수록 이게 의미하는 건 팽대부가 차지하는 비율 근데 다 쓰기 전 귀찮아요. 팽대부가 차지하는 비율이 줄어들고 그 다음에 나선팔에 감긴 정도도 줄어드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SA 대문자 SA를 그림을 그려보면 좀 과장되게 그리면 중앙 팽대부는 크고 나선팔은 많이 감겨있는 형태 근데 SC도 과장되게 그리면 팽대부가 작고 나선팔에 덜 감긴 형태 이런 형태야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불규칙 은하는 구분 안 합니다. 그냥 불규칙한 애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은하들이 갖는 특성들을 또 분류를 해본다면 대체적으로 왼쪽으로 갈수록 좀 늙은 별들 나이가 많은 늙은 별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커요. 오른쪽으로 갈수록 젊은 별이라는 건 뭐 이해는 하셨겠지만 그냥 한 번만 쓸게. 기준만 잡으려고. 젊은 별들이 대체적으로 자리 잡고 있다. 젊은 별의 비율이 많다. 그러면 잘 생각해봐. 늙은 별이 많아. 그럼 대체적으로 별이 가지고 그러니까 어떤 별들의 표면 온도 당연히 낮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고요. 별들의 표면 온도가 늙은 별인데 왜 표면 온도가 낮은 걸까? 많이 태워서? 자, 그냥 아니 그렇게 하지 말고 배운 걸로 답하면 돼. 만약에 질량이 작은 주계열성이야. 그럼 질량이 작은 주계열성은 적색거성이 될 거죠? 그럼 표면도가 낮아지겠죠? 그쵸? 그 다음에 질량이 큰 주계열성이야. 그러면 대체적으로 청색 계열인데 거성류, 초거성들이 되면서 청색보다는 표면 온도가 낮아지죠? 됐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나이가 많으면 표면 온도가 낮은 편인 거야. HR도 기억나? 머릿속에? 다들 표정 살포니까 아는 것 같은데. 하나. 표면 온도가 낮은 별. 그래서 대체적으로 붉은색을 띠는 별들의 비율이 많다. 더 나아가서 색지수 값을 물어보면 색지수는 대체적으로 큰 편이겠죠? 이게 양수냐 음수냐는 은하에서 구분하진 않아요. 그냥 색지수가 큰 편. 그리고 마지막 타원 은하는
늙은 별들이 많아. 그러니까 별들이 많이 탄생했고 이미 나이를 많이 먹은 거여서 이 은하 내에 성간 물질이 차지하는 비율은 상대적으로 많이 작을 거예요. 반대쪽은 굳이 안 써도 되잖아. 말만 할게요. 불규칙 은하의 젊은 별들, 표면 온도가 높은 별, 대체적으로 푸른색의 별, 색지수는 작을 거고 이 은하 내에 성간 물질이 차지하는 비율을 많을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까지 얘기했을 때 이런 생각을 하는 인간 분명히 있어. 저도 처음에 그랬어요. 그러면 불규칙 은하가 점차 나선 은하가 되고 점차 타원 은하가 되는 건가? 절대 아닙니다. 은하는 진화하지 않습니다. 교육과정상 은하는 진화하지 않습니다. 은하는 저기 막 적어 있어. 여러분들은 뭐 그런 분이 없겠지만 절 이해해 볼 수도 있지만 유튜브 같은 경우에 이제 막 우주와 관련된 내용 막 이런 거 이제 저도 많이 봐요. 찾아보면 이제 막 보다라는 채널이 있어요. 홍보하는 거 아니에요. 나랑 관련 없어요. 거기에 이제 뭐 은하의 진화를 연구하는 우주먼지 뭐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그건 이제 학술적인 내용인 거고 우리는 그런 거 관심 없죠? 나는 진화 안 합니다. 나는 진화하지 않는다. 이게 종종 물어보니까 거기에서 꼭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해결을 해야지. 아니 타원 은하는 진화를 안 하는 건데 왜 타원 은하는 늙은 별들이 많고 불규칙 은하는 젊은 별들이 많은 거냐라고 하면 이렇게 설명해요. 그래프로 그려서 설명했습니다. 그래프가 가로축은 시간이고 그 다음에 세로축은 별들의 탄생 비율, 별의 탄생 비율이에요. 그러면 타원 은하는 요런 형태로,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불규칙 은하는 요런 형태로. 그래서 타원 은하는 우리가 왠지는 알 필요 없어. 초장에 많이 탄생한 거야, 별이. 그냥 초반에 이 은하 생성 초기에 많이 탄생한 거고, 불규칙 은하는 시간이 지나면서 꾸준히 탄생하고 있는 거야. 이해됐나요? 그냥 그런 거야, 그치?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떤 순간을 보고 있을 때 타원 은하는 나이가 많은 애들이 많고, 그치? 타원 은하는 이제 막 생긴 애들이 상대적으로 얘에 비해서 많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원리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외부 은하, 허블이 분류한 외부 은하였고요. 빨리 가볼게요. 네. 저기 정상 나선나 파란별씨 팽대부가 큰 차지하는 비율이 작고 나선팔이 감긴 정도도 작고. 됐어?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런데 이런 은하들 말고 특이한 은하들도 있어요. 여러분들의 어떤 모습처럼요. 특이한 은하들도 있습니다. 저도 포함할게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걔네들 이제 우리는 세 가지를 외우면 되겠고요. 그 세 가지의 첫 번째는 전파 은하. 쭉 쓰면서 특징들 설명해 봅시다. 전파 은하.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나열할게요. 전파 은하. 그 다음에 뭐부터 할까? 퀘이사부터 할까? 퀘이사.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이퍼트. 순서가 상관이 있는 건 아니니까요. 일단 먼저 전파 은하를 가시광선 영역으로 관찰하면 타원 은하예요. 가시광선 영역에서. 그런데 전파 은하라는 이름 자체는 왜 나온 거냐? 전파 영역으로 관측하면 뭔가 좀 다르게 생겼다라는 거고요. 자, 이렇게 그릴게요. 노란색으로 먼저 그릴게. 가시광선 영역에서 보면 전파 은하는 그냥 이렇게 동그랗게 생겼어요. 동그랗게. 그런데 얘를 전파 영역에서 관측하게 되면 무언가 이렇게 뻗어져 나오는 형태. 무언가 이렇게 이제 막 뻗어져 나오고 그 끝에는 이렇게 뭔가 브로콜리처럼 뭔가 혹은 아령처럼 이렇게 이제 퍼져 나가는 모습이에요. 그림을 제 칠판에 그리는 게 좀 한계가 있으니까 사진을 보자면 저희 교재에서 97쪽에 6번의 달을 보시면 돼요. 97쪽의 달. 97쪽의 달 보이세요? 뭔가 막 뻗어져 나오는 게 보여?
잘 봐봐. 그런 거야. 그래서 물질 쪽에 다가 전파하는데 이때 이 뻗어져 나오는 물질의 정체는 무엇이냐라고 하면 성간 물질입니다. 먼지라는 뜻이에요. 별이 아니에요. 별이 아닌 거야. 성간 물질인 거야. 당연히 말이 안 되지. 은하에서 어떻게 별들이 막 이렇게 큰 별들이 막 뻗어져 나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성간 물질인 거예요. 그리고 이때 요 어떤 뭐라 그래? 아령에서 손잡이 부분 여기를 이제 Z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요 이제 좀 퍼져 있는 부분을 로그라고 합니다. Z와 로그. 그래서 이 전파 은하는 전파 영역에서 보았을 때 이 은하에서 뻗어져 나오는 Z와 로그를 관측할 수 있다. 그런데 무조건 관측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왜냐? 이 녀석의 어떤 축이 있을 때 내가 바라보는 시선 방향이 축과 나란하다면 내가 바라보는 시선 방향이 축에 대해서 나란하다면 관측할 수가 없어요. Z와 로그를. 그치?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기 위해선 바라보는 시선 방향이 수직해야 되겠죠? 그래야지 관측할 수 있는 겁니다. 당연한 얘기죠. 마지막. 전파는 오늘 도대체 이런 성간물질들이 왜 삐져나오는 거야? 라고 하면 은하 중심에 거대 블랙홀, 그냥 블랙홀이라고 할게요. 블랙홀이 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블랙홀이 있지 않을까라고 추정해요. 생각하겠지. 아니 블랙홀을 빨아들이는 건데 왜 삐져나와? 블랙홀이 물질을 빨아들이는 건 아니고 블랙홀로 어떤 물질이 들어가는 거면 그거에 완전 정비례는 아니지만 들어간 만큼 다시 들어가는 거에 어떤 정비례는 아니지만 물질들이 빠져나와요. 그 빠져나오고 어떤 X선의 형태, 전파의 형태, 에너지의 형태, 물질의 형태로 뻗어 나오는데 그게 전파하는 Z와 로그인 거예요.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중심에 블랙홀이 있다. 두 번째, 퀘이사가 뭡니까? 퀘이사는 얘도 마찬가지. 가시광선 영역에서 타원은하예요. 타원은하입니다. 퀘이사는 굳이 뭐 제가 그릴 필요가 없는 게 그냥 동그래요. 그냥 우리가 다른 영역으로 보더라도 사실은 동그란데 퀘이사가 어떤 갖는 의미, 퀘이사의 어떤 특징은 무엇이냐라고 하면 퀘이사는 은하 전체를 구성하는 별들이 매우 좁은 영역에 밀집되어 있어요. 뭐 문장으로 쓰는 건 제가 좋아하진 않지만 쭉 쓰겠습니다. 은하 전체를 구성하는 별들이 매우 좁은 영역에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냐? 은하를 구성하는 별들이 거의 태양계 범위에 다 모여 있어요. 우리 태양계 범위 안에 이 은하를 구성하는 별들 수천억 개가 다 모여 있는 거예요. 왜요? 몰라. 그냥 그런 거야. 나만 모르는 게 아니야. 박사들 몰라. 그냥 왜 그런지 잘 몰라. 그냥 그래서 모여 있는 어떤 천체고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건 당연히 매우 밝게 관측을 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학술적으로는 관측했을 때 우주에서 가장 빛나는 천체가 가장 밝게 빛나는 천체가 퀘이사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건 굳이 쓰진 않을게요. 그래서 매우 밝게 매우 밝은 형태를 관측할 수 있다. 그다음에 이 퀘이사가 갖는 특징은 또 어떤 게 있냐면은 지구로부터의 거리가 매우 존나 멀다. 이렇게 뭐 얘기할 정도로. 자, 근데 뭔 특징이냐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우리가 빅뱅 우주론은 뭔지는 아시잖아요. 우주가 팽창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주에서는 우주적인 관점에서 보면 거리라고 하는 건 사실 시간을 의미하기도 해요. 자, 뭔 소리야? 예를 들어서 10광년 떨어져 있는 별이 있어. 10광년 떨어져 있다라는 거는 뭐야? 그러니까 빛이 10년 동안 가는 거리를 얘기하잖아요. 10광년 떨어져 있는 별은
그 별에서 나온 빛이 나한테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10년인 거예요. 그치? 그럼 만약에 100억 광년 떨어져 있는 별이 있어. 그럼 그 100억 광년 떨어져 있다는 별은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순간 그 별에서 나온 빛은 100억 년 전에 출발해서 나한테 도달하는 거야. 이해됐나요? 그래서 우주적인 관점에서 사실상 거리가 멀다라는 건 과거를 의미해요. 과거에 있었다는 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퀘이사는 봤더니 다 전부 우리 지구랑 다 멀리 있어. 가까이 있는 퀘이사는 단 한 개도 없어요. 그 얘기는 뭐야? 다 어떤 그 생성 초기, 빅뱅 초기, 우주 생성 초기에 만들어졌던 애들인 거야 라는 걸 의미하는 거야. 이해됐어? 안 됐지? 어디서 놓쳤어? 그러게요. 태우 씨가 거짓말을 잘 못하셔서 그래서 좀 저한테 배워야 돼. 저는 아주 능수능란하게 거짓말을 하거든요. 제가 나중에 한번 또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제 저희 모친 박지영 씨를 어떻게 속여왔는지 그런 것도 이제 나중에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게 급하니까. 자, 지구로부터 이제 거리가 매우 멀다. 거리가 그러니까 한 100억 광년 떨어져 있어. 거리가 멀어. 그럼 100억 광년 떨어져 있으면 그 녀석은 다 그러니까 거기서 출발한 빛이 나한테 도달하는데 100억 년이 걸리잖아. 그럼 100억 광년 떨어져 있다는 거는 100억 년 전에 있었던 애인 거야. 우주가 팽창하기 때문에 우주는 수축도 안 하고 계속 팽창을 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뭐 100억 년 전에 만들어졌어. 근데 그게 내 옆에 있을 수는 없어요. 왜? 그 100억 년 동안 우주가 팽창하면서 그 우리 둘 사이 거리 계속 멀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지구로부터 거리가 매우 멀다. 그것은 시간을 의미하고 그러니까 퀘이사라고 하는 녀석은 우주 생성 초기에 만들어진 녀석입니다. 초기에 형성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고요.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이게 우주 생성 초기가 무슨 뭐 빅뱅 직후 막 통합과학에서 배우는 10의 마이너스 35제곱초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빅뱅 이후 이제 처음으로 만들어진 은하들이 아닐까라고 추정해요. 1세대 은하이지 않을까. 은하들도 세대가 있는데 1세대 은하이지 않을까 정도 추정하는데요. 자, 얘도 특징 중심의 블랙홀. 추정이란 말은 이제 귀찮네요. 중심의 블랙홀만 쓸게요. 그냥 중심의 블랙홀이 있지 않을까라고 추정하는데 요거 그냥 제가 미리 말씀드릴게요. 지구과학에서 원에서는 이 특이은하 하나 더 얘기할 것이다. 이 모든 새 은하의 중심에 블랙홀이 있을 거야, 거대 블랙홀이 있을 거야 라고 추정한다라고 뭔가 대단한 것처럼 써놨지만 관측되는 은하의 99% 이상은 다 중심에 블랙홀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라고 하면 돼? 지구과학 원에서 어떤 은하를 주고 그게 뭐든지 상관없어. 중심에 블랙홀 있니? 하면 그냥 무조건 맞는 거야. 됐어? 됐어요. 그걸 제가 굳이 칠판에 쓰진 않을게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은 세이퍼트 은하예요. 자, 세이퍼트 은하는 가시광선 영역으로 봤을 때 저깁니다. 나선 은하입니다. 가시광선 영역에서 봤을 때 나선 은하고요. 전체 나선 은하의 약 2% 정도가 세이퍼트 은하에 해당하는데 세이퍼트 은하의 특징은 뭐냐? 강한 혹은 넓은 넓은으로 수정할게요. 죄송합니다. 넓은 방출선이 관측이 돼요. 스펙트럼에서 넓은 방출선이 관측된다. 자, 넓은 방출선이라고 하는 거 일단 이게 도대체 뭐냐? 방출선이 뭐냐라고 하면 요거 얘기하는 거. 예전에도 제가 그림을 그렸는데 플랑크 곡선이 이렇게 있을 때 이게 일반적인 어떤 곡선의 형태라고 친다면 방출선이라고 하는 건 얘가 요렇게 위로 요렇게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요게 방출선이에요. 근데 이 방출선이 넓다라는 건 또 뭐야? 이걸 확대해 보면 이게 넓다라는 거야. 이 쐐기 어떤 밑부분이 넓다라는 거야. 아니 선생님 그러면 내가 이거 그림 보고 넓은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그거 안 나와요. 그림 그냥 줘. 그리고 아마 그냥 문제에서 보기 그러니까 문항으로 글씨로 넓은 방출선 이런 식으로 줘요. 넓은 방출선 이런 식으로 주니까
얘가 넓은지 아닌지 우리는 알 필요는 없어 사실은. 근데 막 항상 학생들이 궁금해하니까 알려드린 거예요. 방출선이 이런 거고. 도대체 그러면은 넓은 방출선은 왜 나타나냐라고 하면 은하가 나선팔이 굉장히 빠르게 회전해서 그래요. 자, 그러니까 은하가 있고 나선이 있습니다. 자, 그럼 내가 여기서 이제 쳐다보고 있어. 쳐다보고 있는데 회전 속도가 엄청 빠른 거예요. 매우 빠르게 회전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바라봤을 때 이 녀석의 후퇴 속도가 매우 크겠죠? 됐습니까? 후퇴 속도가 매우 크기 때문에 우리가 배운 수준에서는 사실 설명하기 힘들지만 적색편의도 매우 강하게 나타나요. 근데 적색편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배운 것 말고 다른 종류들의 적색편의들이 있어요. 뭐 열적 적색편이니 뭐니 뭐 종류가 많은데요. 하여간 적색편의가 우리는 이것만 알면 돼. 아, 세이턴 은하는 회전 속도가 둘레 빨라. 그러니까 이 나선팔이 엄청 빨리 움직여. 그래서 이 시선 속도가 엄청 커. 그래서 적색편의가 엄청 커. 그래서 넓게 나타나. 끝. 됐습니까? 그럼 얘가 왜 빨리 회전해? 중심에 블랙홀. 중심에 블랙홀이 있으니까 중력이 강하기 때문에 강하게 회전, 빠르게 회전하는 거야 라고 끝내는. 됐어요? 괜찮아요? 이것도 이거대로 싫어? 아니라고 믿습니다. 블랙홀은 항상 어디 있는지 어? 블랙홀은 항상 어디 있는지 블랙홀은 무조건 은하의 99% 이상의 블랙홀이 있다. 마지막 그 다음에 끝난 줄 알았죠? 아니에요. 하나 남았어. 충돌 은하. 충돌 은하는 뭐야? 은하가 부딪히는 거야. 그래서 몇 개만 기억하면 되는데 은하가 부딪힐 수 있어. 대표적인 게 우리 은하랑 안드로메다 은하가 나중에 충돌을 할 거예요. 그래서 궁금하면은 기다려 보시면은 충돌하는 걸 볼 수 있어요. 한 30억 년 뒤에. 한 30억 년만 기다려 보시면. 태양이 터지지 않을까요?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랬어요. 자,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 은하와 태양이 왜 터져? 태양의 수명은 50억 년 남았어요. 그래서 태양이 터지질 않을 거고 충돌했을 때에도 이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은하들이 충돌할 때 절대로 별들끼리의 충돌은 일어나지 않아요. 절대로라는 거 뺄게요. 거의 일어나지 않아요.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태양에서 가장 가까운 별이 한 4.3광년 떨어져 있어요. 그럼 별의 크기에 비하면 별과 별 사이의 거리는 너무나도 먼 거예요. 그러니까 은하가 합쳐졌다고 해서 그 별들끼리 직접 충돌하는 일은 실질적으로 거의 일어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이런 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은하들끼리 충돌하니까 그 은하들이 가지고 있던 성간 물질들은 있었겠죠. 그래서 이 은하들의 충돌 은하가 만들어졌을 때 성간 물질의 밀도는 증가할 수 있겠죠. 더 빽빽하게 은하들이 합쳐졌으니까 그로 인해서 어떤 별의 탄생이 촉진될 수는 있겠지. 먼지들의 밀도가 커졌으니까 근데 그 먼지들이 뭉쳐져서 별이 만들어지는 짓거리들도 잘 일어날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 별들끼리의 직접적인 충돌은 사실상 없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저렇게 아니세요? 아니 계속 이렇게 뿌려지는 죽일 듯이 아니죠? 그만할 거야. 그러니까 화내지 마. 여기까지 할 거야. 그래서 여기까지 질문. 은하가 충돌하면 그러면 별이 탄생할 가능성이 올라가는 거죠. 읽은 거지? 질문이 아니라.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잠깐 생각하시죠.